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누구보다 말이 많았고 자신의 말이 옳다고 굳게 믿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보다는 침묵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사실들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소중한 관계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처럼 말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진실도 존재합니다. 바로 침묵 하나가 인생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때로는 말을 잘하는 지혜보다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기도 하며 순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쏟아낸 말들이 오랜 시간 후회로 이어져 밤잠을 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던 순간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침묵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며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말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지킨다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무시당한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침묵했어야 할 순간에 내뱉은 말이 만들어낸 후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침묵해야 할 6가지 순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어떤 말을 삼켰어야 했는지 또 어떤 침묵이 더 깊은 의미를 가졌는지를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말도 있고 후회되는 말도 있으며 마음속에서만 맴돌다 끝나는 말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허탈하고 허무한 순간은 자신의 말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 말은 늘 부정적이야. 그 얘긴 이제 그만 좀 하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와 같은 반응을 들을 때 사람은 자신의 진심이 상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성껏 전한 말이라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치드는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말을 건네지 마라. 말은 사랑처럼 받아들여질 준비가 된 마음에만 닿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전달보다 수용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대에게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말을 아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한 사례로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젊은 시절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나 고민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무관심하고 짧은 말뿐이었습니다. 아빠는 몰라도 돼요. 그 얘긴 친구한테 할게요. 그냥 피곤하니까 좀 쉬세요와 같은 반응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진심으로 다가갔지만 자신의 말이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방해였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다고 회상합니다. 이후 그는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자녀들이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아빠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그 경험을 통해 말을 줄였지만 오히려 대화는 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였고 그 신뢰는 침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말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은 흔히 설득하거나 이해받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지치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가 지금은 내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 굳이 마음을 드러내려 애쓰기보다 한 발 물러서는 침묵이 나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은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공명되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비유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도 같으며 그 결과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때로는 어렵고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하지 않았기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존재하며 그 침묵이 더 큰 울림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무어는 말을 멈추는 용기는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고 상대의 태도를 조용히 관찰하며 흔들릴 수 있는 관계를 묵묵히 견뎌내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침묵은 무기력한 태도가 아니라 매우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며 동시에 상대를 위한 여백을 남겨두는 깊은 배려입니다.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진심을 소모할 이유가 없습니다. 침묵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단단한 시작입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실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순간은 특히 위협적입니다. 이는 확신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인간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말은 침묵으로 대신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오늘날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문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누가 어떤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충분한 검증 없이 듣고 사실 확인도 없이 전달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될 경우 감정이 앞서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진실을 기다리기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감정에 휩쓸려 말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기로이며 침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할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랜 친구 사이였던 두 명의 중년 여성 중 한 사람이 다른 친구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분노한 채 그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밝혀진 진실은 당시 전달된 말이 사실이 아닌 오해와 왜곡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들은 친구는 큰 상처를 입고 수십 년간 이어온 우정을 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사람 모두 후회하게 되었으며 불필요했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진위가 불확실할 때는 말을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으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불확실한 말을 전달한 사람 역시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확신 없이 전한 말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자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것보다 알고도 말하지 않는 쪽이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링컨 대통령은 침묵은 오해받을 수 있지만 말은 당신을 어리석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미덕이며 기다림은 신중함의 표현입니다. 중장년의 삶을 살아오며 많은 사람들은 갈등과 오해, 실망과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은 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본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 확신이 없는 정보는 전달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보호하고 자신의 평판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주변에는 조용히 지켜보며 함부로 말을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순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지니게 됩니다. 불확실한 말을 떠올릴 때는 반드시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말이 확실한지, 지금 반드시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말을 멈추고 침묵을 선택할 때 그 침묵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침묵을 지킨 사람은 그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침묵 속에는 사람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며 이 믿음은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가장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비밀은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털어놓는 행위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거나 반대로 영원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비밀을 들을 때는 단순히 말을 들을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침묵을 지킬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신뢰에 대한 응답입니다.
한 사례로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 친구로부터 말 못할 가정사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고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를 눈물과 함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다른 이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비밀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배려였습니다. 이는 진정한 침묵의 가치이며 말하지 않음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조앤 롤링은 비밀을 지키는 일은 지적인 일이 아니라 윤리적인 일이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뢰의 무게를 견디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밀은 그 사람에게 고통일 수 있으며 함부로 전해지는 순간 그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비밀은 신뢰를 바탕으로 전달되는 것이며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는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말하고 싶은 유혹은 언제든 찾아옵니다. 입이 근질거릴 때, 한마디면 후련해질 것 같을 때, 혹은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속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지금 입을 여는 순간 상대가 자신에게 가졌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침묵은 말보다 어렵고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누군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삶을 보호해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중장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비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 또한 많은 아픔과 상처,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말보다 소중했던 침묵, 그 하나의 침묵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아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마음을 열고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신뢰 앞에서는 말이 아닌 침묵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비밀을 말한 사람은 순간의 해방감을 얻지만 비밀을 지킨 사람은 평생의 존경을 얻게 됩니다. 침묵은 반드시 기억되며 그 안에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신뢰를 지키는 침묵은 비밀뿐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때도 필요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옳다고 여겨지며 솔직한 말이 배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간을 오래 지나오면 알게 됩니다. 모든 진실이 말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솔직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하지 않은 진실보다 더 큰 상처는 말해버린 진실이 남기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났기를 바랐다고 덧붙였지만 그 한마디는 며느리의 마음을 굳게 닫게 만들었고 이후로도 그 관계는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진실이 관계를 밝혀주는 빛이 아니라 단절의 칼날이 되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진실은 타이밍과 맥락,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전달됩니다. 어느 60대 남성은 아내와 함께한 30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갈등을 지나왔지만 조화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김에 과거의 감정을 말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후회했던 마음과 어머니의 반대를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나간 혼잣말을 굳이 꺼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상처를 치유하지만 잘못 꺼낸 진실은 오히려 오래된 상처를 되살립니다. 진실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의 흉터가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진실이 지금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감정으로 남을지를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진실은 때로 내가 아닌 시간이 말해줘야 할 때가 있으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침묵의 미덕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기 전 반드시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선한 의도인지 그리고 지금 필요한 말인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한국의 속담에도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전해지듯 여기서의 참음은 불필요한 진실을 감싸는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 말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솔직한 표현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오히려 침묵으로 인해 관계가 깊어지고 사람이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말로 이기기보다 침묵으로 관계를 지켜내는 시기입니다. 한 어르신은 자녀의 결혼식 날 며느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지인으로부터 들었지만 그것을 아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랑으로 선택한 상대를 존중했고 자신의 침묵이 그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10년이 지나 그 며느리는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효심 깊은 사람이 되었고 그 어르신은 말하지 않은 선택이 가족을 지켜준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진실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방식, 시기, 그리고 상대의 상태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진실은 관계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말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침묵은 때로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보호하는 조용한 배려입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 관계를 보호한다면 감정이 앞설 때의 침묵은 자신과 타인을 함께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감정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며 억울할 때는 말하고 싶어지고 분노가 치밀면 누군가에게 그 감정을 쏟아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감정이 격해질수록 판단은 흐려지고 그 순간 쏟아낸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득할 때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며 배워갑니다. 감정이 이끄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순간의 충동에 불과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부부 간의 다툼, 자녀와의 충돌에서 감정이 앞선 말들은 깊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 품었을 경험입니다. 감정은 안개처럼 시야를 가립니다. 그 안개 속에서 내뱉은 말은 방향을 잃은 화살처럼 날아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60대 남성 박 씨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갈등을 겪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당신은 나를 아들로 생각한 적도 없었다며 격한 말을 퍼부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평생 그 마지막 말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여 판단조차 하지 못한 채 내뱉은 말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말은 오래 남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한 순간의 말은 자신의 진심을 왜곡시키고 때로는 상대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반응이 아닌 멈춤이며 침묵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됩니다. 침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상대의 감정을 격한 순간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보다 따뜻하고 정확한 언어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이는 화가 날 땐 말하지 말아요. 말해야 한다면 화가 가신 뒤에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일본의 무사 도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분노를 담은 말 한마디는 1000번의 칼날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이 앞서는 순간에는 말보다 침묵이 훨씬 더 깊은 배려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말을 했고 그만큼 많은 후회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깊은 후회는 감정에 휩쓸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해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자녀와의 거리가 생기며 친구와의 인연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클수록 침묵은 용기이며 동시에 사랑이 됩니다. 한 중년 여성은 어린 시절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혼날 준비를 하며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은 지금 해봤자 내 마음에 닿지 않겠지. 나는 그냥 기다릴게라는 한마디만을 남겼습니다. 그 침묵은 그녀의 마음속에 평생 잊히지 않는 사랑의 가르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가르는 경계는 감정이라는 이름 아래 쉽게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이 클수록 말을 멈추고 침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침묵은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관계와 자신을 지키려는 능동적이고 단단한 결단입니다. 감정을 참아낸 그 하루의 침묵은 결국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그 침묵은 품격으로 남아 진정한 존중의 흔적으로 기억됩니다. 정이 앞설 때 침묵이 관계를 지켜주는 것처럼 때로는 말하지 않는 선택이 사람 사이의 거리와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랑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충고는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며 목표는 말하는 순간 그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조용히 드러내는 방식이며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태도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야기 속에서도 이러한 침묵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 나는 퇴직 후에도 수입이 꾸준하다. 요즘도 건강하게 골프를 즐긴다는 말은 겉보기에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조용한 상처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건강 문제로 삶의 여유를 잃은 이들에게 그 말은 무심한 비교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랑을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 대신 삶으로 증명하고 그 침묵이 오히려 그 사람을 설명하게 됩니다. 70대 여성 김 씨는 오랜 기간 친구들과 교류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자녀나 재산에 대해 크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유명한 교수로 방송에 출연하며 주목받게 되었고 이를 본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랑은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야. 그래야 오래가고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아. 이처럼 말 없는 자랑은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충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달되는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내가 내 나이 땐 말이야. 내 말만 들으면 돼와 같은 표현은 조언이 아닌 지적으로 들리며 상대와의 심리적 거리를 벌어지게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자녀나 배우자에게 건네는 충고는 종종 사랑보다는 상처로 남습니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충고는 한 번이면 충분하며 3번 이상이면 강요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장년의 지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보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간직할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목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래 계획을 말합니다. 내년에 책을 쓰겠다. 은퇴 후엔 시골에서 살겠다. 운동해서 체중을 줄이겠다는 다짐은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이유는 목표를 말하는 순간 우리의 뇌가 이미 어느 정도 성취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목표를 외부에 알리기보다 조용히 행동으로 옮깁니다. 말은 화려할 수 있지만 침묵은 단단합니다. 자랑, 충고, 목표와 같은 말들은 말하지 않았을 때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랑하지 않음은 배려이며 충고하지 않음은 존중이며 목표를 말하지 않음은 성실의 표현입니다. 이 3가지 태도가 모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보다 삶의 태도와 뒷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한 60대 남성은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의 충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녀 곁을 지키며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고 결국 자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말을 했다면 아이는 나를 등졌을 것이다.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충고였다. 이처럼 우리는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으며 자랑하지 않음으로 관계가 깊어지고 충고하지 않음으로 신뢰가 쌓이며 목표를 말하지 않음으로 실천의 무게가 커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장년의 품격은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이며 묵묵히 살아온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언제나 말보다 깊고 말보다 아름답습니다. 삶을 살아오며 우리는 때로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울림을 남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돌아본 6가지 순간은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내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앞에서, 진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진실이 상처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감정이 판단을 흐릴 때, 그리고 자랑이나 충고 목표를 함부로 말하게 될 때, 이 순간들은 단순히 말을 아껴야 한다는 교훈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살리며 인생을 더 깊이 있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말은 가볍게 나올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말의 무게를 실감하게 됩니다. 점점 말수가 줄고 쉽게 말을 꺼내지 않으며 침묵 속에 더 많은 뜻을 담게 됩니다. 침묵은 결코 두려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 깊이 사랑의 넓이 삶의 두께를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설명하고 싶었고 억울함을 풀고 싶었으며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진 우정, 참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가족, 침묵했기에 존중받을 수 있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모두 말하지 않음이 가져다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침묵은 단순히 말의 부재가 아니라 생각을 품고 기다릴 줄 아는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성찰의 출발점입니다. 한 발 물러서며 침묵할 때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고 내면의 조급함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대응이며 진심을 전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나이를 더해갈수록 이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품격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참아낸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관계를 지키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병실에서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하고 싶은 말을 꾹 참았습니다. 말 대신 손을 꼭 잡아주었고 남편은 조용히 그 손을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위로는 말 없는 사랑의 침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침묵은 사람을 살리고 마음을 품고 상처를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말이 많았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는 침묵이 편안한 지금. 그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침묵이 더 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는 분명한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기억하는 침묵이 준 지혜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